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모든 여자가 히잡을 강요받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점은 자유를 억압받다가 한국에 오고 나서야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슬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도 중년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의 딸은 자유를 꿈꾸면서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결국 그녀에게는 한국은 딸을 뺏어간 원수 같은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오고 한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는 오히려 딸을 지켜준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엄마예요. 한국으로 유학 간 우리 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죠.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이 형편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갑만 넉넉하다면 대부분 유학을 보내는 편이니까요. 딸 아이는 한국 유학을 원했어요. 하지만 유학지를 듣고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았는데 뜬금없이 왜 한국으로 가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보통 인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유학 대상국은 프랑스였습니다. 인도 국민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할 줄 알기도 하고 프랑스에 많은 인도인들이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만약 프랑스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라면 대다수 전통적으로 중국을 택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허락을 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그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어서가 아닌 유학 자체를 허락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딸이 홀로 집안을 떠나는 것 자체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보니 딸이 스스로 독립하려는 행위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족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딸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이라면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며 고분고분하게 자라왔지만 한국 유학만큼은 절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한성질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그 사이에 낀 저만 고생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유학을 너무 반대하니까 이번만 네가 수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딸이 울면서 서러움을 토로하더군요. 자신은 태어나 한평생을 아버지 말에 복종하면서 따랐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냐고요. 이제는 성인이 된 만큼 자신의 꿈을 좀 펼치면 안 되냐고 했죠. 자기 자식이 울면서 그렇게 서러움을 토로하는데 어느 부모가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슬람 문화권이 너무나 싫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인도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던지는 모골적인 시선과 조롱하는 말투, 그리고 성희롱이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요. 그날 기분을 망칠 뿐더러 외출 시 좋지 못한 일을 당할까 봐 긴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래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녀의 말에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는 우선 잠자고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제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남편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몰래 유학을 준비했고 결국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히잡을 벗었다는 딸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히잡은 문화가 불편한 것은 맞지만 이미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저로서는 그녀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제게는 심적으로 조금 힘든 순간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딸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인도에서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거든요. 특히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위기의 집안인 우리는 더더욱요. 하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진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네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한국은 위험하지 않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자기에게도 몹시 친절하고 인도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대요. 자신이 말을 걸지 않아도 길을 헤매는 것으로 보이면 먼저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어보고 치안 수준 역시 놀랍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대요. 우리 인도에서의 밤길은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또 기술이 정말 잘 되어 있대요. 오기 전에 서울이 미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편리한 교통은 물론이고 정말 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딸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인도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에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떠나고 9년 후 남편이 대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 덕분에 우리 가정이 돌아갔고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딸 역시 이 소식을 들은 후 곧장 그의 장례식에 오고 싶어 했죠. 그가 가는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장례식에는 꼭 오고 싶다면서요. 그러나 남편의 형제들은 그녀는 이제 딸도 아니다. 그녀가 인도에 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안전히 경멸했어요. 결국 딸은 인도로 돌아올 수 없었고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까지 나누지 못했죠. 그렇게 딸과의 인연이 끊겼습니다. 저 역시 당시 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딸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연락이 오는 종종 무시했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제게는 다시 한번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4년쯤 흘렀을 때였어요. 딸도 남편처럼 대장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절망했고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치료해도 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행스럽게도 초기의 병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보기 위해 한국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인연이 끊긴 채 오랜 시간이 지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딸 아이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런 마음은 모두 사라졌고 딸이 걱정된 나머지 저는 한국으로 가서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후 딸을 보러 정말 한국에 갔을 때 저는 그녀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완전히 이국적인 외모로 바뀌었고 그것이 한국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인도는 물론 우리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행복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고 딸에게서 인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몇 년 전에 남편이 그런 안 좋은 일로 떠났는데 저만 그 일에 얽매여 있고 딸 아이는 그것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딸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진심으로 딸이 원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죠. 그제야 여태껏 이슬람 문화라는 것에 갇혀 우리 딸 아이를 구속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딸 아이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 나라였어요. 솔직히 전 어느 정도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밤늦게 아이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일부러 우리가 한국 유학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한국을 포장하는 줄로만 알고 지내왔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머무르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보호의 나라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그 나라와 그 국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부정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흐르고 나서 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시켜주겠다면서요. 처음에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자신도 건강검진 덕분에 병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저도 함께 가자고 했죠. 그리고 엄마만큼은 아버지처럼 허무하게 보내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그녀가 먼 타국에서도 얼마나 남편을 생각했고 남편의 죽음에 슬퍼했으며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과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의 가족으로부턴 평생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엄마인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녀의 회사에서 실시해준 건강검진 덕분에 제 몸속의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있던 혹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들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딸아이의 회사에서 이렇게 비싼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복지가 없었더라면 전 평생 몰랐을 것이고 딸아이는 부모를 모두 잃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겠죠. 저도 저지만 우선 급했던 딸의 수술을 지켜보면서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배려와 헌신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마주치면서도 모두에게 미소와 친절함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마웠고 외국인이라 소통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티를 내지 않았죠. 그들 덕분에 우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에 감사했어요. 여태껏 한국은 저희 딸을 훔쳐간 줄만 알았는데 크게 오해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우쳤어요. 한국은 사실 하나뿐인 제 소중한 딸을 지켜주고 인도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저는 딸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을 만나 아예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딸 역시 같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또 과거 일을 후회해 좋을 건 없다지만 과거에 제가 좀 더 남편을 설득해서 딸의 행복행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남편도 한국에 갔다가 병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늦게라도 저와 우리 딸을 지켜준 한국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이 인도가 아닌 한국 땅에서 멋지게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해준 한국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도에서 도망치듯 떠난 딸과 한국이 모두 원망스러웠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야 딸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인도 어머니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집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딸의 결심은 결국 딸과 그녀의 어머니 모두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모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공부하기로 한 딸의 결정은 결국 어머니의 병까지도 찾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인도 어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개인의 성장은 물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특히 사연에 나온 것처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한국의 헌신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연에 나온 인도 모녀처럼 이슬람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안전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요. 많은 이슬람 국가의 여성은 자국에 있을 때 의복과 이동의 제한을 받으며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또한 밤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외국인들이 임모와 칭찬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 사연에 나온 모녀는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강요하지 않고 한국 문화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한국에 흡수되려 노력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인도 여성의 딸이 한국 생활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딸을 빼앗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한국에 의해 딸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인도 여성을 위해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